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소아당뇨인협회 2022 제로디 엠스 라벨 온라인 캠프 2일차 영양교육 사회를 맡게 된 영양사 송유림입니다. 온라인 캠프 1차 영양교육은 서울 성모병원 임상영양사 여지연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성모병원 영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영양사 여지연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혈당 덜 올리는 현명한 외식 요령입니다. 요즘은 집밥보다는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통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에서 집밥을 먹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요즘은 그러한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외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혈당을 좀 덜 올릴 수 있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식품 구성 생각하기, 하나는 식품의 양 생각하기입니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개념과 중간중간 곁들여 설명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신다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에 필요한 대표 영양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탄수화물입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쌀, 빵, 국수, 떡 등으로 주식에 주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포와 근육을 만드는 등 우리 몸을 구성하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 다음으로는 피부 보호, 체온 유지,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기름,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지방,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채소 과일로부터 주로 얻을 수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로 얻게 되는 각각의 영양소는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높이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같은 동일한 시간에 음식을 드시더라도 단순당과 탄수화물은 15분에서 2시간 이내 거의 대부분으로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반면 단백질과 지방은 식후 2~3시간 이후부터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실 때 탄수화물 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는 것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식사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먹는 것이란 어떻게 먹는 것을 말할까요? 식품을 크게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등 6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골고루 식사하는 것이란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3가지를 식사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곡류군부터 살펴보시면 밥빵, 국수, 감자, 고구마, 떡, 크래커, 콘플레이크 등이 해당되고 고기, 생선, 계란, 두부는 어육류, 그 다음 식이섬유가 풍부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예방하는 다음에 채소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것이란 식사에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3가지 식품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6가지 식품군 중 나머지 식품군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조리 시 사용하는 기름, 견과류, 샐러드 드레싱은 지방군, 우유두유는 우유군, 마지막으로 다음에 과일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6가지 식품을 쉽게 곡류군부터 지방군까지는 식사에 이용하시면 되고 우유군, 과일은 간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군은 성인 당뇨병 관리 시 지방 섭취 조절을 위해 볶음, 지짐, 튀김 형태의 식품은 이제 피하시라고 교육을 드리는데 소아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지방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볶음, 지짐 등의 조리법을 이용한 식품을 하루 2~3회, 튀김도 하루 1번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지방 요구량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식사 시 식품군의 종류로는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3가지를 챙기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이제 혈당을 덜 올리는 현명한 외식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식부터 보시면 분식의 경우 대부분 탄수화물 곡류군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식 드시게 되시면 곡류군 섭취는 많아지고 어육류군, 채소군 섭취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떡볶이로 예시로 들면 떡을 주로 먹기 때문에 곡류군은 많아지고 어묵, 파 등이 같이 있다 해도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육류군, 채소군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떡볶이, 떡은 적정량 드시도록 하고 같은 곡류군인 라면, 쫄면사리, 김말이, 고구마 튀김 등을 추가하지 않고 부족한 어육류군은 삶은 계란, 메추리알, 계란찜,
차돌 등을 추가해 먹고 채소군은 깻잎, 양배추, 파채 등을 추가해 보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먹을 때 소스 또한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떡볶이 소스인 고추장은 찹쌀이나 물엿 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스는 최대한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 시청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차잉왕님, 어육류근의 물고기를 싫어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가정하에 생선을 먹지 않아도 될까요? 생선은 사실 뭐 오메가3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드시는 것이 좋긴 한데 정말로 먹기 싫어한다면은 다른 단백질 어육류근으로 대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거부를 한다면 일단 다른 어육류근으로 먹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생선 드실 수 있을 때쯤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로 넘어가서 치킨은 어떨까요? 어육류근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곡류근, 채소근 섭취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킨을 먹는다면 밀가루로 곡류근이 있긴 하지만 섭취량에 따라 곡류근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킨을 밥 형태로 먹거나 감자튀김으로 곡류근을 보충하고 어육류근은 열량에 따른 적정량 섭취, 채소근, 야채, 샐러드로 보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소근 섭취가 어렵다면 다음 끼니에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적정량 섭취에 대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뒤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라 지금은 식품 구성에 대해서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소 샐러드 대신 치킨무 같은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치킨무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설탕을 비롯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고 집에서 설탕 없이 한 번에 절인 물을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치킨을 대상으로 혈당을 높이는 성분인 당류 함량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양념치킨이 당류 함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치즈치킨, 간장치킨, 후라이드 치킨 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스의 당류를 생각하신다면 양념이 없는 후라이드 치킨이나 구운 치킨 등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킨 먹을 때 소스에 찍어 먹거나 탄산음료 같이 드시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당류가 많기 때문에 소스 찍어 먹지 않는 것이 좋겠고 탄산음료는 탄산수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식품의 소스류나 음료 등에서 단맛을 내는 당류는 혈관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당류는 다음과 같이 영양성분표에 표기되는데요. 관련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성분표는 식품이 가진 영양성분의 양과 비율을 나타낸 표인데 보시면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탄수화물 그리고 탄수화물 아래 당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을 구분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탄수화물은 다음과 같이 당류, 전분, 식이섬유로 구성이 되고 여기서 당류는 과일의 과당이나 우유의 유당과 같이 식품 속에 존재하는 당과 딸기우유처럼 딸기 맛을 내기 위해 넣는 첨가물 같은 가공조리 시 첨가된 첨가당이 있습니다. 예시로 두 개의 영양성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1번은 흰우유의 영양성분표로 당류가 없을 것 같지만 우유 자체에 유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류 9g이 들어있고 딸기우유는 우유의 당에 첨가당이 들어가 있어 흰우유의 2배에 해당되는 당류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가공 과정에서 당류가 첨가되기 때문에 식품을 식품을 선택할 때 당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시켜 알바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라면을 좋아하는데 못 먹고 있습니다.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면을 일단은 제가 이따가 곡류근 양을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양에 맞는 양을 지키신다면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면류 드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한 번에 후루룩 먹다 보니까 조금 빨리 드시게 돼서 조금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식사 속도를 좀 20분 이상 천천히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육류근이랑 채소근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은 라면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리면 당류
그렇다면 당류에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공 과정에서 맛을 내기 위해 당류가 많이 첨가되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당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과일보다는 과일 주스, 그냥 옥수수보다는 카라멜 팝콘이 다음과 같이 가공 과정에서 당류가 첨가되기 때문에 당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이나 빙수를 드시고 싶다면 과일 자체를 얼려 먹고 얼음에 생과일 갈아서 토핑으로 뿌려 먹는 등 음식 드실 때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가공식품보다는 천연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공식품 중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소스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공 과정에서 첨가당으로 당류가 첨가되기 때문에 생과일인 토마토에 비해 토마토 케첩이 같은 중량 대비 당류가 10배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선택 시 소스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다음은 자주 사용하는 소스별 당류 함량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초고추장이나 돈가스에 찍어 먹는 오스터 소스, 굴소스, 그리고 허니 머스타드 드레싱에도 당류가 다음과 같이 꽤 들어있기 때문에 드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스에 당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인 조림류, 볶음류, 튀김류, 찜류 이런 음식보다는 구이, 데치기, 삶기 등의 조리법을 사용한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정리를 하면 음식 선택 시 이제 소스류라든지 음료류라든지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당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패스트푸드 외식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햄버거 세트 메뉴의 경우 햄버거 빵에 감자튀김을 같이 곁들이게 되면 공유근 섭취가 많아질 수 있고 케첩이라든지 패티 소스, 탄산음료 등 같이 드시면 당류 섭취가 가득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세트 메뉴보다는 단품으로 조합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버거킹의 스티커 뽀라는 그런 버거를 제가 사진에 가져왔는데요. 패티가 4장 들어가 있고 치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육류근은 많아질 수 있고 세트로 햄버거 빵에 감자튀김으로 공유근은 또 많고 채소근 섭취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육류근 패티 한두 장 되어 있는 거 고르고 채소근은 채소 샐러드 아니면 추가로 채소 추가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스 같은 거 당류 함량 많은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류 함량 낮은 거 선택하시고 콜라 대신에 탄산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채소 추가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버거킹의 경우 재료 추가로 다음과 같이 원하는 채소를 좀 첨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할라피뇨라든지 피클 같은 거는 절임류 같은 경우에는 제조 시에 설탕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햄버거 대체로 서브웨이 샌드위치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빵 종류라든지 속재료, 소스, 채소 많이 추가 주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햄버거 대체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음료인데요. 보시면 제일 많이 드시는 이제 대표적인 음료별로 당류 함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당류 3g이 각설탕 1개로 생각하고 보시면 프랜차이즈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각설탕 14개 분량의 당류가 들어있고 에너지 음료나 탄산음료 같은 거는 각설탕 10개 분량 들어있고요. 이온 음료도 보시면은 한 캔에 각설탕 5개 분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보시면 이온 음료 물처럼 많이 드시고 이번에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류 많아서 조심해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탄산수 같은 경우에 당류 0g이라 이제 탄산음료 대신에 드셔주시면 좋은데 이거를 또 물처럼 드시게 되면은 이제 위장관 불편해질 수 있고 그리고 치아가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 대체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할 때 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제로콜라 당류 함량이 0g인데 자유롭게 마셔도 되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답을 드리면 평소 가당음료 즐겨 마시던 습관이 있다면 물로 대신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당류 섭취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제로콜라를 적당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 감미료는 아직 안정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새로운 연구들에서 대체 감미료를 장기간 섭취하면 당 중독을 야기할 수 있고 장내 유익균을 파기한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장기간 섭취하시기보다는 단 음료 너무 먹고 싶고 참을 수 없을 때 당류를 줄이는 과정에서 대체로 드셔보실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중식의 경우 소스류가 전분 설탕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소스류로 이루어지지 않고 않은 메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소 같은 거 풍부한 짬뽕이라든지 메인 메뉴로 해파리 냉채나 고추 잡채 이런 메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짜장면을 드시고 싶다면 소스 양 덜어내고 국수 양 조절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라탕도 요즘에 많이 드시는데요. 마라탕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단 들어간 재료가 탄수화물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당면이라든지 분모자, 옥수수면, 밥 등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 많이 드시게 돼서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적절히 드시고 이런 어육류군이라든지 채소군 토핑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식의 경우 우동이나 메밀소바 단품으로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육육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돈가스, 새우튀김, 채소 샐러드 같이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니면 이제 메뉴 자체 세 가지 골고루 구성된 이제 돈가스 정식이나 회덮밥 메뉴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음식의 경우에는 쌀국수나 분짜 이런 바게트 샌드위치 있는데요. 대부분 공육은 어육육은 채소군 골고루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면 같은 거 드실 때 그 양에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식품의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서 식품을 크게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등 6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영양소 구성이 각각 비슷한 식품들끼리 묶어놓은 표를 식품 교환표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곡류군만 나와 있는데 식품 교환표는 곡류군부터 6가지 식품군을 묶어놓은 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 교환 개념 말씀드리면 식품 교환이란 식품끼리 이제 바꿔 먹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어떤 것끼리 바꿔 먹느냐 보시면 같은 식품군 내 예를 들면 곡류군은 곡류군 내에서 어육류군은 어육류군 내에서 같은 단위끼리 바꿔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단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식품교환표에는 1교환 단위라고 영양소 함량이 동일한 기준 단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교환 단위를 100원처럼 100원과 같은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곡류군의 한 교환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식품 종류별로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글자가 이 해당 식품의 1교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쌀밥, 보리밥, 현미밥 3분의 1 공기가 1단위고 식빵은 한쪽 1단위, 삶은 국수는 반 공기, 감자는 중짜리 1개, 고구마는 반 개가 한 교환 단위인 걸 알 수 있고 이쪽 보시면 각각의 1단위 양에 곡류는 1단위 양에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당질 23g, 당질은 2g, 열량은 100칼로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 3분의 1 공기야 식빵 한쪽은 이렇게 영양소 구성 열량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단위만큼 교환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식품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오른쪽 보시면 각 식품별 무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밥 70g 분량이 3분의 1 공기에 해당되고 당질 23g, 당질 2g, 열량 100칼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g은 식품의 무게지 탄수화물의 양은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곡류 한 교환 단위 양을 넣어 두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육육은 보시면 지방의 함량에 따라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분을 보시면 저지방 어육육은 한 단위에는 단백질 8g, 지방 2g 정도 들어있고요.
중지방에는 동일한 단백질의 지방 5g, 고지방의 경우 동일한 단백질의 지방 8g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 함량이 다른 만큼 각각 50, 70, 100칼로리의 다른 열량을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육류의 경우 한 단위 양이 40g, 뭉치면 탁구공 크기 되는 정도고요. 생선은 한 토막, 그 손바닥 부분 정도만 채우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부는 한 모 기준했을 때 5분의 1모, 계란은 한 개 분량이 육류 한 단위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지방 어육류에는 갈비, 삼겹살, 햄류, 치즈 등이 있는데요. 식단 구성 시 지방 함량이 높은 고지방보다는 저지방, 중지방 위주의 어육류군으로 식품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시면 저지방, 지방 함량별 이제 식품 같이 실어놔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끝나고 한꺼번에 질문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식품 교환 개념을 다시 보시면 식품 교환은 같은 식품군 안에서 같은 단위 양끼리 바꿔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1 공기 대신에 식빵 한쪽 같은 곡류군 1단위끼리 바꿔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 보시면 식품군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한 단위 양이라도 이제 바꿔 드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같은 식품군, 곡류군이긴 하지만 단위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으로 바꿔 먹을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소군과 지방군 보시면요. 채소군은 다른 식품군에 비해 비교적 열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아 충분히 섭취해도 좋습니다. 단 표에서 분홍색 네모가 있는데 분홍색 네모된 부분은 당질 함량이 6g 이상인 이제 채소군이라서 다른 채소군에 비해 좀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군에 속하는 식품은 고체성 기름, 식물성 기름, 견과류, 드레싱 등이 있으며 한 교환 단위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지방 5g, 열량은 다음과 같이 양 대비 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유군은 지방 함량에 따라 일반 우유, 저지방 우유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지방 함량이 낮은 만큼 열량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과일인데요. 과일군에 속하는 식품은 주로 당질이 들어있고 대부분 단순 당질이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드실 때 한 단위 정도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여기서 통조림이나 말린 과일이나 과일 주스 들어있긴 한데 말린 과일은 이제 당이 농축돼서 좀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통조림 과일 주스 같은 경우 제조 과정에서 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과일보다 또 식이섬유도 적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보다는 생과일로 가장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과일의 당도나 숙성된 정도에 따라 또 혈당 오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서 좀 과일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유 과일군 1교환 단위는 다음과 같아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식품군별로 당질, 단백질, 지방, 열량을 보여드리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곡류군 한 교환 단위는 100칼로리, 지방은 없고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당질 23g, 단백질 2g 구성되어 있고요. 어육류 같은 경우에는 당질 없고 단백질, 지방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식품을 고를 때 식품 교환표에 없는 그런 식품을 고를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내가 먹은 식품의 양이 몇 교환 단위에 해당되는지 다음에 영양소 구성을 알면 이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또 탄수화물 계산 시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영양성분표를 가져왔는데 오른쪽은 통밀 또띠아, 왼쪽은 이제 하얀 우유 또띠아에 해당되는 영양성분표입니다. 오른쪽 통밀 또띠아 영양 정보 먼저 보시면 한 개당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고 한 장당 탄수화물에 속한 당질이 13g으로
공육은 약 0.5단위에 해당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같은 크기의 우유 또띠아의 경우에 탄수화물 25g이기 때문에 공육은 약 한 단위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띠아를 구매하시거나 드실 때는 위에 영양 정보 비교하시면서 계산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군별로 이제 한 단위당 열량을 설명드렸는데요. 식품군별로 열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될까 생각 드실 텐데 열량 구하는 방법 설명드리면 두 번째 공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15세 이상에서 여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계산을 합니다. 보시면은 15세 이상의 여아나 아니면 성장이 끝나는 시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성인과 동일하게 에너지를 구하는데요. 성인의 에너지 구하는 에너지 요구량 같이 설명드리면 표준 체중에 이제 다음과 같은 활동량에 따라서 활동량 개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표준 체중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키를 미터로 환산해서 20을 곱하시면 되고요. 남자는 키 미터 곱해서 22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열량을 구하셨다면 2000칼로리라면 이제 식품군별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당뇨병 학회에서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성에 따라서 하면 영양소 비율이 이제 다 맞춰지는 거고 열량도 이 정도에 맞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에 따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700 열량이다. 그러면 공육은 7, 어육육은 5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가이드라인이라서 자신의 기호나 식생활에 따라 좀 변형이 가능합니다. 여기 우육은 일반 우유로 이제 보통 배분이 되어 있는데 저지방 우유로 드시겠다 하시면 저지방 우유로 바뀌면서 지방이나 열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저지방 어육류군이나 지방군을 한 단위씩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변형은 가능한데 이러한 기준을 먼저 표준으로 삼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 을 토대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예시로 배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분한 거 토대로 이제 외식 시에 좀 변형을 해볼 건데요. 보시면 만약에 점심으로 떡볶이를 먹는다. 그 끼니에 난 1700칼로리고 단위수 공육은 어육육은 이렇게 배분을 하겠다 하시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보면 앞에 그 떡 50g이 한 단위 양이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떡 약 5개가 한 단위인 걸 알 수 있고 떡볶이 떡 10개 정도 드시면 2단위 맞춰지고요. 계란도 한 단위에 1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육육은 계란 2개로 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떡볶이 말고 이제 라볶이 드실 때도 있는데 만약에 그럼 라볶이를 먹으면 양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럴 때 이제 영양 정보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라면사리 영양 정보 보시면 한 개당 탄수화물 74g입니다. 공육은 한 단위 탄수화물 양이 23g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공육은 약 3단위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육은 2단위로 채우겠다 하시면 떡볶이 떡 5개로 공육은 한 단위 채우시고 라면사리 3분의 1개로 공육은 한 단위 채우시면은 2단위 맞춰서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햄버거에 해당되는 거 한번 예시로 볼 텐데요. 햄버거는 빵 한 장당 공육은 한 단위고요. 그리고 고기 패티 한 장당 1.5에서 2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햄버거만 드셔도 2단위 만족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감자튀김을 드신다 하셨을 때 이거는 버거킹에서 나온 영양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면 감자튀김 60g이 공육은 한 단위이기 때문에 햄버거 빵 한 장 빼고 3분의 2 정도 같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서 같이 소개해 드리는데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영양성분 DB가 정리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음식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토마토 케첩에 대한 영양성분이 궁금하다 하시면 클릭하셔서 다음과 같이 이제 브랜드별로 또 나와 있고 영양성분도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실 수 있고 브랜드별 뿐만 아니라 이제 각 소스별 대표 영양성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식식품의 경우 홈페이지 버거킹 드셔도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버거킹에 대한 영양 성분인데요. 보시면은 탄수화물 같은 게 없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은 없고 당류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탄수화물 같은 거 궁금하시면은 식품안전나라 영양성분 DB에서 원재료를 찾아서 탄수화물 함량 계산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선생님께서 몇 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흥미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속이 울렁거린다고 우유 유제품 다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냐. 뭐 우유가 만약에 속이 울렁거린다면 두유 같은 거 드셔보실 수 있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치즈 같은 걸로 대체해서 뭐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제품이 뭐 칼슘이랑 단백질 때문에 좀 드시는 건데 그런 거라면 그런 걸로 대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한번 한 개 더 받아볼까요, 선생님? 잠시만요. 혹시 아까 군고구마, 네, 군고구마가 삶은 고구마보다 이거는 약간 혈당 지수랑 관련된 것 같은데 군고구마가 삶은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에 따라 혈당이 올라가는 게 변하긴 하겠지만 같은 양을 드신다면 군고구마가 삶은 고구마보다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혈당 지수와 관련된 거라 그 감자 같은 경우에는 꼭 구운 게 삶은 거보다 다 높은 건 아니거든요. 식품별로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다른 웹사이트 같은 걸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받을게요. 네. 제가 박영애님 당류만 보는 편인데 당류랑 탄수화물 중에서 어떤 걸 사실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고 탄수화물 안에 또 당류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랑 당류 이제 다 보셔야 되긴 하는데 뭐 탄수화물 계산할 때는 탄수화물 안에 당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만 보고 탄수화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들이 좋은 질문. 네, 많이 앞에 아까 군고구마 질문하신 분 그분이랑 네. 또 혹시 또 위에 위로 한번- 잠깐만 올려주세요. 네.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차이잉님? 차이잉님? 네. 차이잉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 강의는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재미있는 쿠킹 클래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